서연이 새벽 근무를 간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주는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며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찝찝함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피곤해 죽겠어.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녹초가 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그 눈동자에는 기이할 정도의 생기가 반짝이고 있었다. 밤샘 근무의 고단함보다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설렘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애써 외면하며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맞았다. 고생 많았어. 얼른 씻고 나와 맛있는 거 해줄게. 따뜻한 포옹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 그의 코끝에 낯선 향기가 훅 끼쳐왔다. 이건 서연의 향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레몬그라스처럼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향을 선호했다. 하지만 지금 이 향은 마치 낯선 타인의 품에 깊숙이 안겼다가 온 것처럼 짙고 비밀스러운 머스크 향이었다. 우디하고 스파이시한 잔향이 그의 후각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향수 바꿨어? 향이 좀 낯선데. 민준이 무심코 묻자 서연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되게 답했다. 아, 수간호사님이 유럽 출장 다녀오셨다면서 선물로 주신 핸드크림인데 향이 엄청 독하네. 미안, 얼른 씻고 나올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욱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변명.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던져진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서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민주는 그녀가 좋아하는 치즈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계란을 깨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식탁 위에 놓인 서연의 핸드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졌기 때문이었다. 무심코 시선이 향한 민준의 눈에 짧은 메시지 알림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발신이는 케이프래요. 어젯밤은 꿈만 같았어. 빨리 또 보고 싶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 그 문장을 채 다 이해하기도 전에 화면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잠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손에 든 계란이 차갑게 느껴졌다. K 누구지? 김씨성을 가진 병원 동료일까? 아니면 환자 이름의 이니셜?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넘겨짚지 말자.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낯선 향수와 K라는 이니셜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샤워실의 물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의부증에 걸린 미친 남편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곧이어 서연이 하얀 목욕 가운을 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왔다. 밤샘 근무를 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밝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식탁에 앉자마자 신이 나서 어젯밤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심정지 직전의 위급 환자, 정신없이 돌아가던 수술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는 비극인데 주인공의 얼굴은 희극이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다
커피까지 유니폼에 다 쏟았지 뭐야.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어딘가 작은 허점들이 보였다.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배우를 보는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고 민준이 세탁물을 정리하기 위해 빨래 바구니로 향했을 때 그는 서연의 간호사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옷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이상했다.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아주 깨끗했다. 커피 자국은커녕 희미한 얼룩 하나 없었다. 그는 옷에 코를 밟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역시나 커피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대신 아침에 그의 코를 찔렀던 그 낯선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배어있을 뿐이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 순간 민준이 애써 외면하던 의심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갔다. 단단했던 신뢰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민주는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죄책감마저 들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는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음만은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찾으려 하는 그 느낌 말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피곤해서 헛생각이 드는 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다.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이 불길한 암문을 걷어내기 위해 그는 아내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결혼기념일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그녀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를 미리 사주기로 한 것이다. 이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때 그녀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이 모든 의심을 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했던 보석 가게로 가는 그 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로 그를 이끌게 될 줄은. 보석 가게의 화려한 조명 아래 민주는 벨벳 케이스에 담긴 목걸이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는 아내의 미소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서연의 얼굴을 상상하자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의심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다. 그는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섰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를 위한 선물을 조수석에 소중히 놓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강남의 번잡한 교차로 붉은 신호등에 차가 멈춰섰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고 민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그때였다. 길 건너편 고급 비즈니스 호텔 뒤편의 한적한 골목에서 익숙한 하얀색 미니쿠퍼 한 대가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서연이 차인데.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병원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다. 그녀가 이 시간에 이 근처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차가운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안에 서연이 맞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조수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조수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마른 체격의 남자. 남자는 무언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큰 소리로 웃으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단순한 동료의 격려나 장난이 아니었다.
그 손길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소유욕과 친밀함이 묻어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서연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미소였다. 그 미소는 남편인 자신이 아닌 낯선 남자를 향해 있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사랑, 노래도 들리지 않았다. 민준의 눈에는 오직 아내의 어깨 위에 놓인 낯선 남자의 손,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빛나고 있는 아내의 행복한 미소만이 전부였다.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하얀색 미니쿠퍼는 이제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는 차처럼 보였다. 악소, 뒷차의 요란한 경적 소리가 그의 몽롱한 의식을 날카롭게 찢었다. 신호는 이미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주는 허둥지둥 차를 출발시켰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끔찍한 교차로에 멈춰서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다. 조수석에 놓인 벨벳 케이스가 시야에 들어왔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목걸이가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유령처럼 아파트를 걸어 다녔다. 모든 공간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침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양말 더미 아래에 벨벳 케이스를 쑤셔 넣었다. 마치 그 끔찍한 기억 자체를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듯이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1시간 전 희망에 차 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눈의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지난번의 균열은 균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그 심연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다.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모든 것을.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부서진 마음의 폐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진실을 향한 추적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믿었던 남편 민주는 죽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한 명의 건축가가 태어났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사랑 노래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계산과 논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건축가로서의 그의 재능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발휘될 것이었다. 모든 감정은 배제한다. 오직 팩트, 동선, 증거. 이것이 그의 새로운 설계 원칙이었다. 진실이라는 설계도 위에 거짓이라는 균열을 찾아내고 그 구조적 결함을 낱낱이 파헤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거짓말쟁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치밀한 탐정이 되어야만 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쫓는 냉정한 추적자. 그의 변신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다음 날, 민주는 온라인으로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주문했다. 들키지 않도록 가장 작고 성능이 좋은 모델로. 그리고 주말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자기는 피곤할 텐데 쉬고 있어. 내가 오랜만에 세차 좀 해줄게.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의 다정함에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맙다며 웃었다. 주차장에서 서연의 하얀 미니쿠퍼를 닦으며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차체 하부 깊숙한 곳에 GPS 장치를
단단히 부착했다. 혹시나 지나가는 이웃이라도 있을까 싶어 심장이 잠시 철렁했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조사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아내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장치를 부착하고 알리바이를 위해 차 내부를 청소하던 그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 물체가 닿았다. 조수석 시트 및 깊숙한 곳이었다. 그가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묵직한 은색 지포 라이터였다. 표면에는 스타일리시한 색소폰 로고와 함께 리뷰 노트, 치영됨이라는 문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재즈를 싫어하고 시끄러운 곳을 질색하던 서연이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청담동의 최고급 재즈 바였다. 그는 라이터를 딸깍 하고 열어보았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났다.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손에 들려 담배에 불을 붙여주는 이 라이터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것은 그들의 세상에 속한 물건이 아니었다. 완전히 낯선 세계에서 온 침입자였다. 이 의문의 라이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라이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당신 차에서 나왔어. 당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눈은 서연의 반응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당혹감.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아 끼우고는 과장되게 웃어 보였다. 어머, 웬 라이터? 웬만큼 골초인 환자가 떨어뜨렸나 보네. 그냥 버려줘. 너무나도 뻔하고 성의 없는 거짓말. 민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 배신의 기념품이었다. 그날부터 민준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중고 스마트폰을 하나 구해 추적 앱을 설치하고 컴퓨터에는 엑셀 파일을 열었다. A열에는 날짜, B열에는 서연의 새벽 근무 여부, C열에는 GPS가 기록한 그녀의 동선이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었다. 그는 아내의 신용카드 명세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은 곧 녹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평범한 근무일은 녹색, 새벽 근무는 붉은색, 청,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자 끔찍한 패턴이 드러났다. 평범한 근무일, 녹색, 서연의 차는 집과 병원만을 정확히 오갔다. 하지만 새벽 근무, 붉은색라고 말한 날이면 어김없이 동선이 바뀌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고 카드 명세서에는 그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과 바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늘 같았다. 그가 목격했던 바로 그 고급 호텔의 주차장이었다. 호텔 결제 내역은 없었다. 현금으로 했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했겠지. 2주간의 기록.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붉은 점들은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엑셀 시트는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명세서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또 다른 삶이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삶. 민주는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간접적인 증거는 이제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어리석은 희망이 속삭였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는 그 미련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워야만 했다. 추상적인 데이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는 결혼 생활이라는 건축물의 철거 허가서에 도장을 찍기 전 구조적 결함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달력을 확인했다. 서연의 다음 새벽 근무는 바로 내일이었다. 민주는 노트북을 셔터 내리듯 닫았다. 이제 정보 수집 단계는 끝났다. 내일은 현장을 덮칠 시간이었다. 정보 수집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판결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서연이 또다시 새벽 근무를 간다며 집을 나섰고 민주는 그녀가 떠난 지 30분 후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나 미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내려질 사형 선고를 제 눈으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호텔 맞은편의 어두운 골목. 민주는 그곳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이 아닌 한 편의 비극 영화를 관람하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다. 새벽 6시 호텔의 회전문을 밀고 두 사람이 나왔다. 서연과 그 남자 권 선생이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스마트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흔들리는 마음과는 달리 그의 손은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동료 사이가 아니었다. 연인이었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낭만적인 그림과도 같았다.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쌌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주는 그 장면을 확대했다. 두 사람의 깍지 낀 손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걸음을 멈췄다. 남자가 서연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깊게 입을 맞췄다. 헤어지기 아쉬운 연인들의 마지막처럼 길고 진한 키스였다. 민준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렌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담아야 했다. 이 끔찍한 배신의 장면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았다. 속삭이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민주는 마침내 녹화를 멈췄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기고 거실의 대형 TV와 연결했다. 그리고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후 서연이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피곤에 절은 연기를 하며 아, 오늘 진짜 힘들었다. 환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손에 든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순간 거실의 어둠을 가르며 TV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 속에는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들이 있었다. 호텔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서연과 권 선생. 가로등 아래에서 나누던 깊은 키스. 서로를 놓지 못하던 애틋한 포옹. 80인치 화면 가득 펼쳐진 그들의 모습은 한 편의 영화처럼 선명하고 거대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놀라움은 곧 경악으로, 경악은 공포로 변해갔다.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결혼사진 속 행복한 자신들의 모습. 바로 옆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자신의 모습이 상영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현실은 없었다. 영상은 끝났다. TV 화면이 암전되며 불 꺼진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다. 방 안에는 서연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의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날카롭게 그녀를 내리눌렀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 미행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을 파헤친 침입자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그것을 발견한 남편을 탓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마지막 사랑의 불씨가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굳어버린 아내를 지나쳐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찍힌 마침표였다. 서재의 어둠 속에 홀로 앉은 민준. 대면은 끝났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었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의 가족이었다. 민준에게 정의는 복수의 달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상처를 도려낼 때 느껴지는 진실의 씁쓸한 맛이었다. 서재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냉철하고 체계적인 철거였다. 그의 첫 번째 단계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들에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잠시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한 민주는 장인과 장모를 기다렸다. 두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위의 따뜻함이 없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사실, 관계만이 존재했다. 그는 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딸이 낯선 남자와 키스를 하고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이 펼쳐지자 장모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평생을 엄격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장인의 얼굴은 굳어지다 못해 붉게 타올랐다. 테이블 밑으로 보이는 그의 두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반응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동정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담담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서연이의 새벽 근무였습니다. 장인 댁을 나선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정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병원장과 인사팀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한 기업의 명예와 직업윤리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였다. 제목: 긴급 소속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보. 그는 이메일에 지난 몇 주간 기록한 GPS 데이터 엑셀 파일, 청담동 제즈바의 로고가 새겨진 라이터 사진, 그리고 호텔 앞에서 촬영한 동영상 원본 파일을 첨부했다. 글의 내용은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감정적인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소속 간호사 서연과 의사권 모 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명시했다. 그리고 병원 측에 신속하고 투명한 내부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거대 병원 조직은 개인의 슬픔보다 조직의 평판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민준의 이메일은 단순한 불륜 제보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병원은 즉시 내부 감사팀을 꾸렸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서연은 병원으로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그리고 권 선생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불명예 해고를 당하고 의료계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느냐, 아니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조용히 사라지느냐. 그는 후자를 택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그들의 커리어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 하나를 건넸다. 변호사는 그의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혼 소장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작성되었다. 그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관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가, 그뿐이었다. 법원의 소장이 서연에게 전달되자 그녀의 세계는 완벽하게 붕괴했다. 수십 통의 전화와 용서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민준의 휴대폰을 울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쳤다.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 변호사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했다. 서연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절차보다도 중요한 그의 인생 일막을 닫는 마지막 무대였다. 그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남은 감정의 잔재마저 지워버렸다. 이혼 서류에 찍힌 마지막 서명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굳게 닫혔던 그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 소리와도 같았다. 거짓으로 지어진 성은 무너졌고 그는 폐허 속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그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온 민주는 텅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때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슬픈 기억의 박물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과거와의 이별 의식이었다. 그는 서연의 옷가지, 화장품, 그녀의 흔적이 묻은 모든 물건들을 멀차 상자에 담았다. 분노도 미련도 없이 그저 낡은 가구를 드러내듯 묵묵히 그녀의 존재를 집에서 드러냈다.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 앞에서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사진 속에서 그와 그녀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년 전에 그는 저 미소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순진한 남자였다. 민주는 사진을 부수거나 찢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둘둘 말아 상자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쓰라린 교훈이었다. 일주일 후 민주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무엇보다 온전히 그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친 첫날 밤,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강물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보였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거짓된 행복 속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진실한 삶 속에서의 고독이 훨씬 더 평온하다는 것을. 지긋지긋한 의심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평온과 완전한 자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거짓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그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건축가로서의 그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민주는 새로 꾸민 자신의 공간, 그 창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는 오랫동안 손에 잡지 않았던 연필을 들고 새하얀 제도 용지를 펼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선으로 새로운 건물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요란한 행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그려낼 새로운 미래, 진실함으로 지어올릴 견고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하지만 힘차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